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뜨거운 주제죠. 한국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완전 표시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던 안 남던 원료를 썼으면 다 표시해야 한다는 완전 표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식품업계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사를 보면 2025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중심이더라고요. 네, 그 발표 내용이 이번 논의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십 년 동안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검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GMO를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게 참 복잡한 지점입니다.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 권리라는 소비자의 주장과 또 그걸 실행했을 때 따라오는 사회적 비용 문제, 이 딜레마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 감정, 경제, 정치,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특히 이덕환 교수는 지금 상황을 완벽한 동문서답이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동문서답이요? 어떤 의미죠? 전문가랑 소비자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아,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불안을 그냥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이 교수가 강조하는 게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내가 들어볼 의향이 있다. 이런 태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듣는 태도 중요하죠. 그럼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던가요? 주로 나오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첫째가 암 유발 가능성, 둘째가 알레르기 문제, 그리고 인공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같은 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교수는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암이라는 건 보통 장기간 고용량 노출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고, 또 GMO 때문에 대규모 알레르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알레르기 문제는 좀 다르군요. 그리고 자연산은 안전하다는 믿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버섯이나 복어독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자연산이니까요. 아, 그 비유는 확 와닿네요. 자연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다. 또 GMO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다. 이런 반감도 꽤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교수 지적은 인류가 농사 시작한 게 1만 2천 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품종 개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유전자를 바꿔온 과정이라는 거죠. 통일벼나 요즘 인기 많은 샤인 머스켓 같은 것도요. 바로 그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바꿔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품종 개량이 좀 느린 유전자 조작이었다면 지금 GMO 기술은 그냥 좀 더 빠르고 정밀해진 도구일 뿐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현재 우리 식량의 99%가 그런 인공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말까지 하던데요. 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정말 자연 그대로인 것은 거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자료 보면 유럽하고 미국이 GMO 정책이 꽤 다르잖아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유럽은 굉장히 엄격하죠. 최종 제품의 성분이 남지 않아도 표시하는 완전 표시제에다가 심지어 고유 식별번호 시스템까지 운영하니까요. 고유 식별 번호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모든 GMO 원료다 제품에 식별 번호를 붙여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에요. 와우, 엄청나겠네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네, 미국은 부분 표시제를 하다가 최근엔 바이오 엔지니어드 푸드,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술 적용 식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표시 기준도 좀 다르고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덕환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나요? 이 교수는 유럽의 그 강력한 규제가 단순히 소비자 안전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배경이라면요. 예를 들면 강력한 농업 기술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보내주신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아, 보호무역 같은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유식별 번호 시스템은 정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거든요. 모든 수입 곡물 알갱이의 추적 장치를 다 다는 셈이니까요.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유럽은 농업 보조금 같은 걸로 어떻게든 감당한다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곡물 자급률이 20%도 안 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소비자의 알 권리,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비용이 결국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특히 서민 경제에 돌아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위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GMO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비윤리적이다. 어떤 점에서요? 사회 전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떠넘기는 거고 더 나아가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보다는 불안감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와, 오늘 GMO 완전 표시제 논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단순히 찬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안전성, 소비자 심리, 알 권리, 사회적 비용, 식량 안보까지. 네, 정말 다양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유식별 번호 시스템 같은 제도는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물류 시스템, 유통 구조,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알 권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이 사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손을 거쳐 개량된 것이라면 특정 기술, 이 GMO라는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그 표시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